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께서 최근 집을 담보로 한 위험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부족으로 고민하던 70대 나대한 씨는 친구의 권유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몇 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그동안 매달 300만 원씩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당시 10억 원 정도였던 아파트 가격이 최근 2억 원 정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자식들은 주택연금을 해약하고 나중에 다시 가입하라고 하는데 나대한 씨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이처럼 최근 들썩이고 있는 집값이 주택연금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로 증가했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주춤하고 해지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택금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272건으로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월 평균 325건 정도 해지된 수치인데요. 특히 7월에는 376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참고로 최근 몇 년간의 주택연금 해지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 5135건으로 5000건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후 집값이 하락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3430건과 3420건을 기록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다시 4,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신규 가입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3월 1,606건에서 7월에는 1,066건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신규 가입 역시 부동산 전망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부부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영모기지 상품으로서 최근엔 가입 문턱도 낮아졌는데요. 지난해 10월 가입 조건인 주택 공시가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옮겨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엔 세입자를 구해서 추가 임대소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주택연금 요건이 완화됐지만 최근 신규 가입자가 급속히 줄어드는 이유는 주택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생 받을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집값이 하락해도 주택연금액이 줄어들지 않지만 반대로 요즘같이 집값이 올라도 주택연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주택연금을 덜컥 깨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그 이유를 정리해보면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주택연금 총액은 물론 이자와 주택가격의 1.5% 수준인 초기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금을 해지하면 앞으로 3년간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 재가입이 제한되므로 성급하게 주택연금을 해지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소득 공백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비용과 함께 주택연금을 대신할 3년간의 생활비를 마련한 뒤 해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연금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가입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둘째, 가입 연령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셋째,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요.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넷째, 대상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 그리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거주 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가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 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집에 계속해서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부부가 장수해서 12억 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약속한 금액을 조건 없이 계속 지급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10억 원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2억 원만 받고 부부 모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원에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의 합계, 이자, 보증료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에는 단점이 없을까요? 물론 주택연금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가입 연령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해서 남는 돈이 있다면 자식을 포함한 상속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라기보다는 주택연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1.5%의 초기 보증료가 발생하고 이후 매년 0.75%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 기준일까요? 아니면 시가 기준일까요? 주택연금의 가입 자격은 공시가 기준이지만 매달 지급되는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연금은 기초연금과 피부양자 산정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해지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